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7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번째 날 7번째 이야기. 르도비코는 베아트리체의 부인에게 자기가 품고 있는 사랑을 내보입니다. 부인은 남편 에가노를 자기랑 비슷하게 꾸며 정원으로 보낸 뒤 로토비코와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로토비코는 이내 일어나서 정원에 있던 에가노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팜피네아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모두 이사벨라 부인의 재치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왕은 다음 차례를 이어가라고 필로메나에게 청했고 필로메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부인들이여,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제가 볼 때 방금 들은 이야기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 파리에 피렌체 출신의 귀족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가난 때문에 장사를 시작했고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답니다. 부인과의 사이에 외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름은 로도비코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장사 수완보다는 아버지의 귀족 성향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사 일을 일절 맡기지 않고 다른 귀족들과 함께 프랑스 왕을 보필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예의범절을 몸에 익히게 됐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성묘에서 돌아온 기사 몇 명이 청년들과 얘기하며 어울리게 되었는데 로도비코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뜻합니다. 로도비코는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본 미녀들에 대해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기사들 중 하나가 자기는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숱하게 봤지만 볼로냐에 사는 에가노 데 갈루치의 부인 베아트리체만큼 대단한 미인은 본 적이 없다고 떠들어댔어요. 갈루치 가문은 볼로냐에서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에가노라는 이름은 볼로냐에서 흔했지만 갈루치 가문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냐에서 그와 함께 부인을 본 동료들도 모두 찬성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이렇다 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 로도비코는 그녀를 꼭 봐야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혔고 다른 생각은 도무지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명성으로 인해 사랑에 빠지는 일은 데카메론의 중세적 분위기나 당시 상류층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날 5번째 이야기, 네 번째 날 4번째 이야기를 참조하세요.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볼로냐까지 가서 그녀가 마음에 들면 아예 거기에 머물기로 작정했죠. 아버지에게는 성묘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까스로 허락을 얻어냈고요. 그렇게 해서 그는 아니키오라는 이름으로 볼로냐에 갔고 행운이 따랐던지 다음날 어느 축제에서 이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죠. 때문에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솟아올라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전에는 볼로냐를 떠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리하여 혼자 이리저리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부인의 남편이 거느린 수많은 하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이룰 수 있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쳤어요. 그는 자기 말들을 팔고 하인에게는 살 길을 마련해 준 뒤 자기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당부한 다음 일찌감치 친해두었던 여관 주인에게 가서 어디든 좋으니 재력가 귀족 집안의 하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정도면 이곳에 사는 에가노라는 귀족이 아주 좋아할 것 같소. 그분은 하인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당신처럼 용모가 준수하죠. 네, 한번 얘기를 해보리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했죠. 여관 주인은 아니키노를 열심히 추천해서 마침내 에가노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어요. 아니키노는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뻤죠.
에가노의 집에 살면서 부인을 볼 기회가 아주 많아지자 그는 최선을 다해 에가노를 수행했답니다. 그러면서 에가노의 신임을 크게 얻었고 그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에가노는 자기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에가노는 사냥을 하러 갔고 아니키노는 집에 있었는데 부인이 그를 불러 체스를 두게 되었어요. 기사 문학에서 체스를 두는 행위는 사랑이 노출되는 행위로 묘사되곤 합니다. 부인은 아니키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지만 그의 행동 거지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그를 마음에 두던 터였죠. 아니키노는 부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교묘하게 져주었답니다. 그러자 부인은 여간 기뻐하지 않았어요. 구경하던 하녀들이 모두 자리를 뜨고 마침내 둘만 남게 되자 아니키노는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부인은 그걸 보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냐, 아니키노? 체스에 져서 그러느냐? 마님, 제 한숨의 원인은 훨씬 더 큰 데서 온 것입니다. 하고 아니키노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요. 저런, 어디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해보아라. 자기가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던 여자에게서 속 시원하게 말해보아라 라는 말을 듣고 아니키노는 먼저보다 훨씬 더 큰 한숨을 쉬었죠. 그러자 부인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재차 독촉했어요. 그러자 아니키노는 입을 열었어요. 마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님께서 불쾌해 하시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불쾌해하지 않도록 하마. 네가 하려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말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라. 마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이제 다 말씀드리죠. 하고 아니키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가 부인의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왔다는 것과 결국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편의 하인이 되었는지 등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 마음속 깊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열망을 받아줄 수 있는지,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지금 이런 상태로 두어서 자기 혼자 사랑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지극히 겸손하게 간청했어요. 아, 볼로냐인의 마음은 어찌 그리 애틋한지요. 볼로냐 사람들은 데카메론에서 언제나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날 10번째 이야기, 10번째 날 4번째 이야기를 참조하세요. 부인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던지요. 결코 눈물이나 한숨에 혹한 것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깃든 바람이 부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부인을 칭찬하고 칭찬한다 해도 저의 목소리는 결코 지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키노가 말하는 동안 그 친절한 부인은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바람대로 사랑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답니다. 부인도 몇 번이나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엾은 아니키노, 마음을 가라앉혀요. 귀족이나 신사,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나 약속, 호소를 이전에도 숱하게 받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만큼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들려준 그 말들은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인 듯 느끼게 해주었어요. 당신은 정말이지 내 사랑을 완전히 얻은 것 같으니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리죠. 약속하건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 사랑을 당신이 맛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밤중에 내 침실로 올라오세요. 문을 열어둘게요. 내가 침대의 어느 쪽에서 자고 있는지 알죠? 그쪽으로 오세요. 내가 자고 있거든 흔들어 깨우세요.
당신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갈망해 오던 걸 내가 위로해 드리겠어요. 이런 내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징표로 입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그의 목에 입을 맞췄답니다. 사랑스러운 입맞춤이었죠. 아니키노도 그녀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뒤 아니키노는 부인을 남겨두고 몇 가지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날 밤 맞이할 최고로 행복한 세계를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한편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피곤했던 에가노는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부인도 그 뒤를 따랐지만 약속대로 방문을 열어두었답니다. 아니키노는 약속한 시간에 방으로 가서 살며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부인이 자는 쪽으로 가서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부인은 아니키노의 손을 느끼자 그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서 몸을 뒤채는 바람에 침대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자 자고 있던 에가노가 눈을 떴어요.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도 피곤해 보여서 지난 저녁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여보, 집에 들인 하인 중에서 가장 믿고 아끼고 또 좋아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가노가 대답했어요. 아니 여보, 뭘 그런 걸 다 물어보나? 당신도 알잖아. 믿고 아끼는 걸로 말하자면 아니키노만 한 하인이 없다는 거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키노는 에가노가 잠에서 깨어 자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자 몇 번이고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어요. 부인이 자기를 속이려는 게 아닐까 몹시 두려웠던 탓이죠. 그러나 부인이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씀드리죠. 나도 당신의 말처럼 생각했어요. 아니키노가 다른 누구보다 충성을 바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자가 착각을 깨주었네요. 글쎄 오늘 당신이 사냥하러 갔을 때 그 자가 집에 있다가 이때다 싶었던지 뻔뻔스럽게도 수작을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증거들을 댈 필요도 없이 당신에게 직접 보시고 격도록 하려고 좋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정원에 나가 소나무 아래 서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대답했죠. 당연히 나갈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의 충성심을 알고 싶으시다면 내 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베일을 쓰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자가 오는지 기다려보세요. 틀림없이 올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가노가 말했어요. 당연히 가봐야지. 남편은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도 아주 익숙하게 부인의 옷을 걸치고 머리에 베일을 쓰고 정원으로 나가 소나무 언저리에서 아니키노를 기다렸어요. 부인은 남편이 일어나 방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어요. 한편 아니키노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어떻게든 부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안가한 힘을 쓰면서 아니키노는 부인과 자신의 사랑과 자신에 대해 수천 번도 더 생각했어요. 부인을 믿었던 자신을 저주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부인이 꾸민 일을 깨닫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부인이 침대로 돌아오자 그녀처럼 옷을 벗고 함께 즐거움과 쾌락을 실컷 맛보았답니다. 이윽고 부인은 아니키노가 이제 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일어나게 한 뒤 옷을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스러운 입술이여, 단단한 작대기를 하나 들고 정원으로 나가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시험하려 했던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하는 양 남편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작대기로 마구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는 쾌락과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키노는 일어나 버드나무 가지를 생으로 꺾어들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소나무 아래로 다가서자 에가노가 자기를 보더니 몹시 기뻐하는 척하며 일어나 다가왔어요. 아니키노가 그를 향해 외쳤어요. 이런 몹쓸 여자를 봤나? 요렇게 나오다니 내가 주인을 배반할 줄 알았더냐.
수천 번 저주를 받아도 모자랄 거야. 그러면서 작대기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에가노는 이 소리를 듣고 또 작대기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기 바빴죠. 아니키노는 쫓아가면서 외쳤어요. 그래, 이 망할 거사. 내일 아침에 당장 에가노 어른한테 다 일러 바칠 테다. 에가노는 흠씬 얻어맞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침실로 돌아왔어요. 부인은 시치미를 떼고 아니키노가 정원에 나왔더라냐고 물었어요. 에가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나온 게 나을 뻔했어. 글쎄 나를 당신인 줄 알고 작대기로 마구 후려갈기지 뭐야. 게다가 아무리 나쁜 여자라도 들어보지 못했을 욕지거리를 엄청나게 퍼붓더군. 나는 그놈이 당신을 가먼이설로 꿰어서 날 망신시키려는 줄 알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좀 들떠있는 것 같아서 당신을 시험하려 했던가 봐.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로 나를 시험하고 당신은 행동으로 시험했군요. 당신이 그 사람 행동을 견뎌냈으니 나도 그 사람 말을 참아야 할까 봐요. 어쨌든 참으로 충직한 사람이니 아껴주고 대우를 잘 해줘야겠네요. 에가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정말 맞구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에가노는 세상 어느 귀족도 거느리지 못한 대단히 충직한 하인과 대단히 정숙한 아내를 두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 뒤로 그들 셋은 툭하면 그날 밤 일을 끄집어내서 웃음거리로 삼았고 아니키노와 부인은 아니키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환희와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렸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니키노는 볼로냐의 에가노와 함께 마냥 즐겁게 살았다네요.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7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